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2년 4월 12일 정오 12시 반에 녹화하는 건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유승민이 달라졌다. 유승민이 달라졌다. 그리고 심재철이가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5선이면서 김은혜에 붙어가지고 구태들이 총집합하면서 오로지 유승민 죽이기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말씀드릴 게 오늘 그 국힘 선관위 공고가 떴는데 K보팅 투표를 한다 그럽니다. K보팅이 전 솔직히 잘 뭔지 모르겠고 아마 전화 문자를 돌리면서 책임 당원들 전원한테 문자를 돌려서 김은혜를 택할 것이냐 유승민을 택할 것이냐 묻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중요하고 격전지무로 TV 토론을 3회 한다 그럽니다. 3회 하는데 지금 경선일이 4월 20일하고 21일입니다. 국힘의 경기도지사 경선일이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21일인데 오늘이 12일이죠. 근데 세 번의 TV 토론을 하는데 세 번이 14일, 4월 14일 내일 모레 목요일, 그 다음에 18일 월요일, 20일 수요일 정광석 같이 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방송에서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세 번의 토론으로 김은혜는 형편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상식이 살아있는 국힘 당원이라면 절대적으로 김은혜를 뽑을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도의 책임당원은 몇 명 되질 않습니다. 몇 명 되질 않아요. 다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50대도 꽤 있을 텐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저는 유승민한테 아주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이 참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선 구도로 가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먼저 유승민이가 페이스북 유승민의 그 캠프에 SNS 팀에서 페이스북 팀에서 적각 요새 유승민의 일정과 유승민의 은행에 대해서 올리는 거는 참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이틀 전 4월 전부터 나온 게 민주당의 무지몽매하고 막가파식인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자 유승민이도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 하고 말을 하죠. 그죠? 문재인과 이재명의 일탈과 범죄를 덮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건 맞죠. 그거 안 될 겁니다. 검수완박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에 보면 유승민이가 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은 유승민 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은 분당갑에 이재명이가 재보궐에 출마 못한다 이런 거죠. 지금 분당갑보다 국힘 보수 밭이에요 원래. 거기 있는 김병욱이가 걔는 지금 거의 나오는 거로 결정이 됐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아니 분당을 거기 국회의원 해봐야 뭐해. 성남시장이 훨씬 낫죠. 성남시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 분당을보다 성남시장이 훨씬 낫죠. 김병욱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국힘 쪽에서는 성남시 장을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인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당내 거물을 전략공천 한번 해보란 말이죠. 성남시장으로, 개혁 보수 정도. 아니 원희룡 같은 거를 왜 국토부 장관을 시켜? 원희룡이 한번 투입 한번 해보지 뭐. 근데 안 하죠. 질 것 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은혜의 문제는 분당갑이나 지키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아요. 대선배님 유승민 후보한테 경기도시를 주고 저는 분당을 지키겠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판세가 유승민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내 경선이 지금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으니 이번 주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당내 세력 분포와 또는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전국을 보면은 다른 것도 뭐 방송할 게 많은데 윤석열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인수위와 신정부가 크랙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안철수의 핵관인 안핵관인 이철규가 인수위를 탈퇴해버리잖아요. 인수위에서 도망 나오고 난 장관을 안 할란다. 장관 안 시켜줬다는 것이죠.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안 하고 당에 들어가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면을 보면은 윤석열이가 안 대표님 총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 시킬 테니 당에 들어가십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면에 나오는 정설이에요. 거기다가 안철수 쪽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의 조각권을 줘야 되는데 한 명도 1차 내각 명단에 안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다 원유로 인한 똘끼가 있는 애를 집어넣어 보니까 불났다는 거죠. 이태규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행안부는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 그래 버렸으니까. 뭐 윤석열의 인사 원칙도 일면 오르면이 있어요. 그럼 안철수는 쉽게 말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또 돼버린 거죠. 그죠? 국민의힘하고 그죠? 또 국민의 당이 합당이 오리무중으로 지금 건너가는 순간이에요. 그럼 안철수 지지자들이 최소한 5%가 내지 7%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를 민 사람들이 10% 정도 돼요. 경기도 서울에 많아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경기도 1,400만 인구에 투표권 가진 사람이 한 1,100, 1,200 되겠죠. 1,200 정도. 거기서 10%면 120만 명이야. 120만 명가 김원혜를 갖다가 찍을 수는 없죠. 일반 여론에서. 경기 본선에서. 안철수를 찍겠다는 거예요. 아니. 유승민을 찍을 거예요. 유승민과 안철수 관계도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불따고 선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은혜가 나오면 안철수 지지자들은 민주당 김동연을 찍어버릴 거예요. 그죠? 하여튼 개판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따라서 유승민의 대세로는 오늘부터 몰고 갑니다. 유승민이 대세다. 심재철이부터 이야기하죠. 심재철 같은 사람은 저도 옛날에 좋아했어요. 민주화 투쟁을 우리와 같은 세대에서 했었고, 그죠? 그리고 오선도 했고 안양에서. 그러면은 그 이재정이란 똘끼 있는 꽃을 든 여인한테 완패를 했어요. 4.15 총선 타이틀은 다 완패를 했으면은 재기를 꿈꾸면 안 되고 이제 나이 60대 중반이니까 후진을 키우던가 사회 봉사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뭘 이렇게 똥물을 튀기면서 김은혜한테 가서 붙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신문은 경기도지사 유승민 김은혜 양자 구도로 간다. 2파전이 확정이 됐다. 2파전은 무슨 2파전? 김은혜는 유승민의 등에 올라타고 아저씨 오빠 나 좀 키워줘야 하는 것뿐이 안 돼요. 철없는 여인이라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김은혜는 구태들 총집합 김문수라든가 김학용이라든가 또는 이 심재철이라든가 구태들을 총집합해서 그저 유승민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 표머리에 들어가는데 그건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과거 바미당,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의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구태들의 싸움이 지금 붙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국힘의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힘 내부가 유승민 하나 죽이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국힘은 썩어 뭉거려졌다 그랬죠. 썩은 정도가 들어서 썩고 난 다음에 뭉거려져 있어요. 보수주의자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하나 이제
살아남고 차기를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유승민만 죽이면 저희들의 국힘 애들이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독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아니 2년 후까지 전체 의석이 국힘하고 정의당하면 180석이 넘어요. 무소속까지 하면은 국힘해야 기껏해야 110, 115석 뿐이 안 돼요. 근데 2년 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응? 기가 찹니다. 지금 이런 걸 방송하면서. 유승민 하나 죽이겠다고. 유승민 하나 당내에서 건전한 보수, 비판적인 보수 하나 싹을 자르려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유승민 요번에 경선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정계 은퇴각이죠. 쪽팔려서라도 앞으로 못 나옵니다. 유승민 하나 죽이겠다고. 경기도 탈환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 제로예요. 김원혜는. 구태들이 총 집합하고 꼴통들이 총 집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김원혜가 오늘 또 유승민한테 도발을 하고 또 저격을 하죠. 김원혜가 할 일이 없어요. 구태들 끌어모아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내 K보팅으로 당내 그 꼴통들이 표를 얻는 것 뿐이 없어요. 유승민이가 과거에 유승민이가 탈원전 발언한 적이 있죠. 그 민주당 애들하고 정의당 심상정이하고 그거 벌써 4, 5년 전이가 7, 8년 전의 일이에요. 그걸 끌고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죠. 그걸 끌고 나와서 탈원전과 유사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관념으로 경기도를 이끌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죠. 할 일이 없으니까 유승민의 등 옆에서 유승민 해코지 하면서 네거티브 할 뿐이 없어요. 김은혜가 뭐 평택 반도체 신도시 확장 그거 벌써 유승민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전략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일기 신도시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안민석이가 훨씬 더 난 정책을 냈어요. 안민석이가. 유승민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경제하면은 유승민이지 경제하면 김은혜가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유승민의 탈원전 발언 그때는 원전이 너무 포화 상태고 MB 때 너무 많이 지니까 그만 좀 하자.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 대세로 갈 거니까 하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그죠? 전력값이 앙등하고 유럽에서 그냥 원자력 건설 붐이 불고 미국도 불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바꿔야 되고 유승민도 바꿨어요 벌써. 그걸 갖다가 말이지 구태 정치로 김원혜는 뭔지도 모르고 유승민의 탈원전 정책을 꼬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한심무지로 쓰이고 철도 없고 피도 없다. 정치에서는 한심하네 한심. 기가 차요. 유승민이 대세로 2, 3일 만에 뒤집어질 겁니다. 이 방송은 유승민의 대세론을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